자, 여기 보시면은 파월이 아주 무서운 표정 짓고 있죠. 여기 트럼프 뒤통수 보이고요. 이번 한 주는 역시 또 파월이 흔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파월이 여기 내가 만만해 보여?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냐? 이러면서 약간 트럼프에게 반기를 들었다. 파월과 트럼프의 본격 권력 싸움, 정치 싸움이 2025년부터 본격화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우려들이 많이 이번 주에 나왔던 한 주였어요. 그래서 같이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금요일날 반등으로 마무리하긴 했는데요. 일단 증시가 이렇게 좌우가 이틀 차이로 급락했다가 반등하면서 마감은 했어요. 일단 그래서 이 내용을 같이 정리해봐야 될 것 같은데, 파월 변심 때문에 일시적으로 휘청했다. 그래서 외신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파월이 트럼프에게 누가 진짜 보스인지 보여줬다. 원래 미국 대통령보다도 파워가 세다라고 불리는 유일한 한 사람이 바로 연준 의장입니다. 이게 파월이 세다는 게 아니고 그 연준 의장 자리가 그 정도로 강력하다. 그래서 사실은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는 자리가 바로 연준 의장 자리인데, 사실 그동안 이제 트럼프가 이제 뭐 말로 거의 전 세계를 지금 당선되고 나서 쥐락펴락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막 파월한테도 무언의 압박을 넣고 뭐 이러니까 이제 파월이 이번에 한번 자기의 힘을 보여줬다 라는 의미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누가 진짜 보스지? 나도 힘이 만만치 않다. 뭐 이런 뉘앙스로 이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월간은 이렇게 휘청된 게 2025년 증시 맛보기 아니냐. 이제 파월 트럼프 간의 기싸움이 2차전이다. 왜냐면 1기 때도 한번 싸웠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가지고 같이 뒤에서 얘기 좀 해볼게요. 제가 이번에 리포트들 양질의 리포트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는데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요. 공통적으로 나온 것들이 2025년 장세 좋을 거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고점론이 나온 리포트는 거의 없고요. 근데 증시가 강세장, 버블이 이어질 건데 그래도 2023, 24년과 같은 저변동이 아니라 고변동으로 바뀌는 게 특징이라는 게 이 리포트들의 공통점입니다. 제가 이제 양질의 리포트 위주로 가져와서 소개해드리는데, 제가 좀 특이사항이자 공통점을 보자면 다 내년 증시를 좋게 보는 와중에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뒤에 좀 더 자세히 얘기 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정리 좀 해보자면 일단 신고가 랠리 중에 간만에 받은 조정입니다. 증시가 올해 조정다운 조정도 없었고 사실 지금도 고점 대비 얼마 빠지진 않았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고금리 부담이죠. 파월의 FOMC에서 이제 생각보다 내년에 금리를 많이 안 내릴 수 있다 이런 발언과 전망 때문에 특별한 주식의 이슈가라기보다는 3대 지수 모두 골고루 2%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애플은 신고가를 뚫었는데 빅테크들도 조금씩 조정을 받았고 변동성이 큰 주식인 테슬라와 엔비디아는 10%대 또 조정을 받았습니다. 10% 하락하면 조정장에 진입했다 보통 표현하는데, 그래도 빅7, 매그니피선트 7 ETF가 올해 수익률이 무려 67.1%일 정도로 워낙 올해 퍼포먼스가 좋아가지고 조금 쉬었다 가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별로 걱정할 사항은 아니고 잘하면 산타랠리도 다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많은 분들은 내년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올해까지 좋은 건 알겠는데 내년 어떻게 될까? 그래서 조금 더 정리해보면은 일단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연준이 내년 금리를 얼마나 내릴지를 전망을 공개하는데요. 지난 9월 달에 공개했던 전망에서는 2025년에 한 3번에서 4번, 한 4번 정도 내릴 거야 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이번에 완전 반전으로 상당히 강경하게 바뀌었죠. 2번만 내릴 거야 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걸 매파적이라고 하고 금리 인하 속도를 많이 낮췄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4.5%인데 4번 내리면 3.5%거든요. 근데 2번밖에 안 내리면 4%입니다. 그러니까 체감이 다르지 않나요? 이게 느껴지는 게 3%대랑 4%대는 벌써 또 느껴지는 금리 체감 차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3%대 금리에 내년에 진입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증시가 이렇게 올랐던 부분도 있는데, 이제 4%대에서 더 못 내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약간 우려가 반영된 일시적 휘청임이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과 더해서 이제 파월의 발언도 강경하게 좀 바뀌었죠. 뉘앙스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 실시간으로 보면서 어이없던 부분은 요건데요. 이제 파월이 말을 좀 바꿨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요, 뭐라 그랬냐면요, 기자회견 때 우리는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짐작하거나 추측하거나 가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트럼프가 대통령 되더라도 우리는 철저히 데이터 보고 판단할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라고 안심을 시켜서 시장이 그때부터도 랠리를 쭉 이어갔어요. 아, 그래, 파월이 협조하겠구나, 트럼프 편이구나, 뭐 딱히 반기를 들진 않겠구나 생각했는데 이번에 말을 불과 한 달 만에 말을 또 바꿔버렸습니다. 트럼프라고는 안 했지만 괄호 열고 트럼프 때문에 괄호 닫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물가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금리 인하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할 거다라는 얘기 자체가 이미 트럼프
정책을 반영하겠다라는 의미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발언한 것도 시장에 실망감을 줬고 둘이 한번 싸우나? 결국 들이받나? 이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12월 이번에 금리 인하한 것도 겨우겨우 한 거다. 동결될 수도 있었다. 이렇게 상당히 이제 생각보다 시장한테 좀 겁을 주는 것들이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보고 이제 좀 놀랐는데 요 그래프가 연준이 내놓는 물가 전망인데 3개월마다 내놓습니다. 3월, 6월, 9월, 12월 이런 식으로 전망을 하는데요. 내년 물가 전망이 내려가고 있었는데 다시 갑자기 올랐습니다. 올해 전망한 것 중에 최고치예요. 그리고 2026년도 내려가다가 올라갑니다. 그것도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당황을 한 거죠. 아니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 요인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반영했을 경우인데 이건 대놓고 트럼프 보라고 내놓은 전망 아니냐. 그래서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발언과 전망 아니냐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던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객관적이지 못했다. 데이터 디펜던스, 데이터 보고 판단한다더니 아직 나오지도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보고 반영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금리 전망도 갑자기 여기 보시면 내년에 2%대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해놓고 3.9로 무려 1%포인트까지도 올리기도 하고요. 내년 플러스 장기 금리 전망까지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장기 금리도 올라갈 수 있다. 괄호 열고 트럼프 때문에 괄호 닫고가 되니까 별로 이제 트럼프 우호적이지 않은 스탠스인 거죠. 시장이 느꼈을 때. 그래서 갈등이 있을 수 있겠구나. 물론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 이겁니다.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준의 말 바꾸기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짤이 이번에 나온 건데 연준 의장이 뭐라고 말하니까 같이 있던 술집에 있던 사람들이 막 다 웃는 겁니다. 깔깔깔 이러면서 그 정도로 이제 연준 의장의 말이 지금 하도 말 바꾸기가 많고 전망이 틀려가지고 외신에서 연준의 이 전망은 이 시장에 전혀 투자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라고 했는데 저도 그러니까 제가 뭐 감히 연준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그 정도로 시장 전망은 참 어렵다. 그 연준조차도 6개월 뒤에 금리 전망을 다 틀린다고 봐도 될 정도로 맞추기가 힘들다. 그래서 제가 앞에 이런 조정 이유들 말씀드렸지만 연준의 전망이나 이런 점도표나 물가 전망 이런 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매몰되거나 거기에 근거해서 투자 판단을 하실 필요가 없다. 너무 무시해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너무 이거 막 연준 의장이 내년에 안 내린대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너무 이렇게 흔들리실 필요 없다. 노이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우려하는 거는 1기 데자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요 기사가 2019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자, 제가 모아놨는데 그때도 블룸버그에서 트럼프와 파월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그때 이것 때문에 시장이 계속 흔들렸었는데요. 이 사진 보시면 누구의 입인지 느껴지시죠?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둘러싸여 있는 파월입니다. 이게 이제 그림이 재밌어서 가져왔는데 이 정도로 둘이 아주 막 신경전을 많이 했었습니다. 2019년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월을 공격했던 발언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의 문제는 중국이 아니라 연준이다 라고까지 발언을 합니다. 이때 미중 갈등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는데 트럼프가 연일 중국을 공격하던 와중에 근데 지금 우리 문제는 중국이 아니라 연준이다.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생각하는 유일한 질문은 지금 우리의 진짜 큰 적이 시진핑인가 아니면 제롬 파월인가 파월 의장인가 라고 할 정도로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2019년입니다. 이때 어땠냐면은 연준 의장,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파월이 계속 금리를 올리니까 이제 시장이 휘청휘청 하기 시작하니까 트럼프가 빨리 좀 금리 내려라 이렇게 압박을 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저도 이제 이거 보고 약간 데자뷰 느낌이 났는데 2025년 돼서 이제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는 또 본격적으로 둘이 싸우겠구나. 트럼프 지금도 소셜미디어 열심히 하거든요. 트루스 소셜이라 그래서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소셜미디어랑 거기 엄청 가지고 있는데 참고로 일론 머스크도 저금리론자입니다. 당연하죠. 자동차 팔려면은 금리가 낮아져야 되고 혁신 기업을 운영하려면 자금 조달이 쉬워져야 되니까 금리가 낮을수록 좋은데 머스크랑 트럼프가 지금 한 팀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제 파월 의장을 공격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고금리 때문에 파월이 뭐 경제를 망쳐놨다 이런 식으로 몰아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이거 2차 전각인데 2차전 이제 25년이 또 이런 것 때문에 증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는데 라고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러니까 미리 겁먹으실 필요는 없는데 제가 계속 보여드리는 거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는 하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충격이 아니고 그냥 조정, 단기 노이즈 요인이다. 당연히 이런 일 때문에 빠지면 매수 찬스죠.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연준이 보는 물가가 다행히 그래도 괜찮게 나와가지고 시장이 반등으로 마감했는데 여전히 이 미국의 10년 금리는 시장은 내년까지 바라보고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도 4.5 위에서 놀고 있는데 이게 전고점이 4.7 넘으면 또 한 번 휘청할 수 있고 그래서 당분간은 키워드가 또 다시 금리가 됐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제 앞으로 다시 고용보다 물가를 보겠다라고 선언한 바람에 좀 당분간은 또 다시 매크로 장세가 또 이어질 수 있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충격보다 조정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조정 정도. 내년에도 그렇고. 그래서 괜찮은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일단 요약을 해드릴게요. 여기 오른쪽에 제가 리포트를 요약해 놓은 건데 같이 보시면 좋은데 3년차, 즉 강세장 3년차의 초반에 조정장이 오더라. 그래서 그 징크스가 있는데 대비하자. 그래서 과거 강세장 3년차마다 희한하게 조정이 한 번씩 나왔음. 이번이 강세장 3년차거든요. 2025년이. 그 트리거는 보통 금리였음. 10년 금리가 제가 앞에 보여드렸죠. 미국 10년 금리, 여기 앞에 보여드린 거 미국 10년 금리가 고점을 돌파할 때마다 한 번씩 시장이 흔들렸음. 이번 고점은 4.7입니다. 52주 고점을 돌파할 때마다, 즉 4.7 돌파할 때마다 조정이 세게 한 번씩 나오면서 고점 대비 10% 정도 빠지는 조정장이 올 수 있음. 그게 바로 97년, 2019년에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이 리포트에서 요 구간입니다. 내년 초가 됩니다. 내년 1월에서 3월 사이 1차 조정 가능성이 있는 시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리포트에서 말했던 전망은 연말 연초에 시원하게 오버슈팅, 그러니까 좀 과열될 정도로 달렸다가 한 3월 FOMC 때 파월이 지금 같은 반기를 들어가지고 우리 금리 더 이상 못 내려 잠깐 쉬었다 갈 거야 라고 그때 말할 줄 알았는데, 근데 이번에 좀 앞당겨서 연준 의장이 반기를 들었다. 그래서 본인들 전망을 약간 수정해가지고 3월에 두들겨 맞을 거 지금 조금 앞당겨서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약간 전망을 바꿨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올해 말이든 내년 초 상반기 1월 3월 사이에 조정이 온다라는 뷰인 거죠. 그래서 먼저 맞은 대신에 상승도 좀 빨라질 것 같다. 예를 들어서 1월 실적 시즌부터 오히려 상승 추세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또 하는 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타이밍까지는 못 맞추겠지만은 과거에 그랬다라고 하는 참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핵심은 금리입니다. 금리. 그래서 저도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 10년 금리 보시고 이게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주식시장에 영 좋지 않은 부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금리가 다시 내려가 준다. 그럼 땡큐 하면서 또 주식도 계속 부담 없이 계속 랠리 이어갈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이 다른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도 되게 긍정적인 뷰예요. 비관론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 증권사는 KB증권은 제가 보고 있는 국내 증권사 중에 가장 낙관적인 뷰입니다. 심지어 내년에 제가 한번 그때 공유드렸던 자료에 있는데 버블 장세가 올 건데 소프트 버블이라는 뷰를 제시했는데 그 버블 장세 때조차도 마이너스 10% 조정장은 아주 많이 나온다. 왜냐하면 그만큼 증시가 뜨겁기 때문에 약간의 긴축 우려가 나와도 10%씩 쭉쭉 빠졌다가 올라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즉 2025년에는 조정장이 더 잦아질 건데 똑같습니다. 앞에 리포트에서도 90년대 버블 장세 관점을 유지하고 있으나 그때도 돌이켜보면 마이너스 10% 조정이 매우 빈번하게 나왔는데 그 명분은 긴축 우려였다. 지금하고 똑같죠? 지금처럼 파월이 됐든 누가 됐든 뭐 물가지표가 나왔든 긴축 우려가 되면서 금리가 한 번씩 위로 솟을 때마다 조정이 출렁한 게 고점 대비 10% 빠진 게 2월, 4월, 5월, 8월, 10월 1년 중에 10% 빠진 게 이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두 달에 한 번꼴로 10% 빠질 수 있는 장이 2025년에는 가능하다. 그래서 이 KB에서는 2025년에 버블장이 붕괴될 거라고 보진 않지만 이번 버블 사이클이 붕괴가 되는 건 역시 진짜 긴축이 될 거다. 그러니까 우려가 아니라 진짜 미국이 다시 금리 인상으로 접어들면은 충격이 오면서 무너질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리포트 두 개가 있는데 공통점은 금리죠. 내년에도 10년물 금리, 이 금리가 올라갈 때 조심해라. 특히 둘 다 금리가 52주 고점, 즉 1년 최고점을 돌파할 때마다 증시는 휘청휘청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라는 뷰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리포트들은 네이버 카페 소목 라운지에 공유를 해둘게요. 그리고 내년 전망 이런 리포트들도 나올 건데 그런 건 제가 괜찮은 것들 올려둘 테니까 소목 라운지 놀러 오시고 제가 또 유튜브에서 좋은 것들은 따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로 만약에 이 리포트에서는 버블장이 이어지다가 정말로 연준 의장이 더 이상 못 참고 야 이거 경기가 너무 뜨거워서 과열을 시켜야겠다라고 하면서 진짜로 금리 인상 카드까지 제시할 때가 버블의 붕괴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참고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니 마이너스 10% 조정장이 오긴 오나요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아마 구독자분들의 이 투자 경력이 다 나눠질 텐데요. 2023년과 24년, 즉 지금 미국 주식 한지 2년 안 되신 분들은요 10% 조정장을 한 번도 맞아보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냉정하게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 2년은 초강세장, 유례 없는 닷컴 버블 이후로 한 번도 없었던 조정장다운 조정도 없던 장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막 내가 투자를 되게 잘하고 있고 쉽다고 여겨지는 건 사실은 이게 약간 장이 조금 난이도가 냉정하게 말해서 팩트로 봤을 땐 좀 쉬웠던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건 이제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 벌기 쉬운 장세였던 건 맞습니다. 우리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2020년 같이 코로나 때 뭐 고점 대비 30% 녹아내리는 사건도 없었고, 최근 2년 동안 2022년처럼 고점 대비 20% 이상 빠지면서 역사상 최장기 미국 증시가 하락했던 그런 기간도 없었고, 이제 2023년에 들어오신 분들은 빠져도 금방 오르고, 그러니까 안 사면 바보 소리 듣는 그런 회복력을 보이는 고점 대비 10% 빠진 게 단 한 번 있었는데 그것도 빠지자마자 바로바로 회복하는 V자 반등을 이어가는 장세였기 때문에 이제 2025년은 한마디로 이랬던 시절이 좀 지나고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유례 없이 조금 조정 없이 올라갔던 장은 조금 마감될 수 있다라는 주장인데, 또 모르죠. 봐야겠죠. 그죠? 예측은 참 언제나 어려운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리스크 관리 정도 하자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 개인적으로는 고변동 장세에서 조정 나오면 우량주 못 사왔던 것들 좀 더 추가 매수하기에 좋은 장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안 떨어지고 올라갈 때의 단점은 추가 매수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가 매수하려고 현금 비중 늘려놓고 기다리신 분들은 조정다운 조정이나 하락장이 안 나오면은 이게 못 사시거든요. 근데 이제 분할 매수를 그냥 월 적립식으로 하시는 분들은 오르든 내리든 그냥 자동 매수 걸어 놓으시면은 상관없이 올라가는데 탈 수 있는데, 이렇게 원웨이로 올라가는 장은 2년이나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분할 매수를 타이밍 잡는 게 참 쉽지 않은 그런 것도 있긴 하죠. 그래서 이제 약간 장의 스타일이 바뀔 수 있다.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고변동 오면 오히려 좋은 기회다. 이렇게도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좋은 주식들. 그래서 당분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금리도 많이 부담스럽게 올라가고 있고, 달러도 지금 환율 장난 아니죠. 원화 환율 1,450원입니다. 여러분 진짜 미쳤습니다. 제가 진짜 얼마 전에 미국 갔다 왔을 때 환율이 1,400원이어가지고 제가 진짜 고점에 다녀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고점이 아니라 지금 그때가 저점이었나 싶을 정도로 환율이 너무 올라가고 있습니다. 강달러 미쳤습니다. 그렇죠? 달러. 미국으로 돈이 다 흡수되고 있어가지고 이런 상황, 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유동성 측면에서. 물론 이제 팩트는 금리 올해 3연속 내렸고 내년에도 느리지만 2번 더 정도 내릴 수 있고, 여차하면 3번, 4번 내릴 수도 있으니까 그건 내년 건 내년에 봐야겠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 사이클인 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한번 정리해봤는데, 일단은 분위기가 지금 악재들이 많이 묻히고 산타랠리 그래도 즐길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요? 구독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우리가 지금 사이클 상으로는 여기거든요. 지금 딱 공교롭게도 조정 잠깐 연준 의장 발 휘청했고, 요게 딱 크리스마스 직전 12월 23일부터 이제 연말 연초까지 보통 좋다가 이제 취임식 전후로 빠집니다. 이렇게 보통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또 뭐 칼같이 딱 맞겠습니까마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봤을 때 산타랠리 좀 즐겨서 사람들이 많이 올라탔을 때, 이제 열광할 때, 파티하고 있을 때 취임식 다가오면서 약간 스멀스멀 또 조정 좀 받을 수도 있고, 트럼프의 입에 따라 또 리스크 관리하시려는 매물들이 좀 출회될 수 있으니까 가능성은 있는 주장 같아요. 시나리오 상으로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저도 이제 계획은 뭐 바뀔 수 있지만 지금 시나리오에서는 연말 연초에 조금씩 현금 좀 늘려놓으면은 1월 트럼프 때나 뭐 이럴 때 1월에 3월 사이에 또 조금 추가로 좋은 주식을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일단은 갖고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어떻게 또 다 맞추겠냐마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장표 공유드리는 부분들입니다. 트럼프 트레이딩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1월 정도 트럼프 취임식 전후로 이 트레이딩이 좀 힘이 빠지더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 거지만 지금 들어온 AI, 양자 컴퓨팅, 우주, 암호화폐 뭐 이런 것들 돌아가면서 올랐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테마주 탑승하시다가도 1월 중순 막 전후로는 급락하는 경우도 많이 나오니까 잘 그런 것도 투자하실 때 조심하셔서 리스크 관리 하시면서 투자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확실히 기대감 위주로 가는 것 같고, 악재보다는 호재, 내년에는 좀 악재를 더 많이 반영하는 해가 될 수도 있다.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봤고요. 돌아오는 주는 좀 조용합니다. 지표 발표도 없고요. 크리스마스 연휴라 가지고요. 미국 조기 폐장, 일찍 폐장합니다. 한국 오전 3시. 그리고 수요일 날은 휴장이라 가지고 미국 증시는 조용합니다. 지표도 없고 다들 놀러 가시고 휴가 가시고 연말 가족들과 또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장은 좀 조용할 것 같고, 증시도 큰 변동 없이 무난하게 지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0년 금리만 좀 내려가 주면은, 더 올라가지 않으면 증시가 그래도 그냥 기본 디폴트 값으로 좀 올라갈 수 있을 여지는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휴장과 함께 올해 이제 마무리되고 또 다음 주부터 이제 내년 또 준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표는 다시 같이 공유 드릴 거예요. 2025년 FOMC 일정하고 휴장 캘린더 이런 것들은 제가 유튜브나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다 다시 올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월 29일이 미국 금리 결정, 이제 지금 동결 확률이 올라갔고 이제
이제 시장에서는 3월 달에 금리 내릴 거라고 전망하고 있죠. 이렇게 일단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025년에도 저와 함께 좀 더 투자 공부 열심히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소수의견 텔레그램 채널 구독자분들을 모집합니다. 이 채널은 2019년부터 지금 거의 7년째 제가 이렇게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신 채널인데요. 특히 이런 분들께 구독 추천드립니다. 좀 혼자 공부하기는 어렵다거나 정말 투자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만 엄선해서 알고 싶다거나 장기 투자하려고 하는데 이런저런 변동성 때문에 멘탈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매일매일 증시 시장 상황에 대한 코멘트나 중요한 이슈 같은 것들 수시로 신속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고 또 소수의견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자체로 제가 제작한 자료들을 수시로 공유드리고 있고요. 월가나 국내 증권사에서 발간한 주요 리포트, 요약 및 코멘트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간 브리핑도 매주 주말마다 별도로 해드리고 있고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각종 리스크도 상시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증시에 가득한 이런 소음들 최대한 제거하고 장기 투자 위주로 큰 결실을 맺고자 하는 분들께서 특히 구독을 해주시면 더욱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우리 함께 증시 단기 변동에 일희일비하거나 남의 말만 듣고 묻지마 투자하지 않도록 함께 투자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의 더보기 혹은 고정 댓글에 안내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